소장을 받으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네. 어떻게 저를 알고 이제 의뢰를 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변집사입니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최근에 보험사들이 암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급했던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실제 그런 의뢰인분들 중에 아드님을 모셔가지고 한번 실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머님이 어떤 병으로 얼마나 치료를 받으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희 어머니는 2018년도에 처음 그 유방암이 걸리셔가지고 2기 B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셨고, 수술하신 이후에는 항암 치료를 받아오시다가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입원을 하게 되신 계기였습니다. 그럼 한 몇 년 정도 치료를 받으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한 4년 넘게 이제 치료를 받아오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년 동안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는 보험금이 잘 지급되셨던 건가요? 네, 보험금은 꾸준히 잘 지급이 되어 왔었고, 올해 초에 이제 이게 스톱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잘 지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초에 갑자기 보험금 지급이 안 되기 시작했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보험사가 무슨 말을 하면서 어머님은 사실 동일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셨을 텐데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할 때 보험사가 무슨 말을 하면서 보험금 못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실비로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1년 입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책 기간에도 이제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고요. 이제 그 기간이 끝날 쯤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험사 측에 전화를 해서 이제 본인이 동일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치료를 받아도 보험비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문의를 하셨고요. 이제 그 보상지급 담당자께서 일단 넣어봐라, 지급해야 되니까 일단 넣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 이제 그때부터 면책 기간 끝나고 다시 입원을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처음 일주일 정도의 분한테서는 이제 지급이 됐지만 그 이후 건들에 대해서 갑자기 보험비가 지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급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보험금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으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한 주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신 다음에 그 뒤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손해사정인을 이제 병원으로 보내겠다, 괜찮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도 보험금을 받아야 되니까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제 손해사정인이 왔고요. 오고 나서 이제 여러 서류를 이제 받아가면서 제3자 의료 동의인가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를 해줄 수 있냐라고 이제 문의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건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 제외한 상태로 이제 다시 보험사 돌아갔고요. 그 뒤로 이제 보상지급 담당자가 2,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그걸 검토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했을 때 계속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 검토 중인가 보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계셨는데 갑자기 6월 정도에 전화가 와서 민사소송을 걸었으니 법적으로 대응을 해라 라고 통보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 상황 같은 경우는 보험사가 내부적으로는 이미 보험금을 부지급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의료자문의 동의를 해줘야만 의료자문을 받아서 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면책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피보험자가 그걸 동의해주지 않으니까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보험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소송을 제기해서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 혹은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소장을 받는 일이 흔치 않은데 당시 어머님이 소장을 받으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핸드폰이 자동 녹음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통화 내용을 같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못 받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통보를 받은 상황에 대한 그 녹음을 제가 들었는데 저도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그걸 검토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왔었지 그거를 뭔가 우리가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나셔서 정말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통화 내역은 그렇게 통보를 받은 다음에 일단은 통화가 종료됐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통화 녹음을 듣고 나서 해당 담당자한테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전혀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심사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다, 문제가 전혀 없다 라고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상황이었고 네,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그
소장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희 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받는 기간 외에도 면책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요양병원에 계셨었어요. 왜냐면 집에 오시면 그 생활도 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통보를 받고 나서 더 충격이 심하셔가지고 집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오늘 인터뷰 해주시는 분께서 면책 기간에도 이제 입원을 계속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취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금 지급 받으시는 분들이 실손보험을 조금 이제 악용한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면책 기간에는 입원을 하지 않고요. 다시 이제 면책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다시 입원을 시작해서 그 기간을 계속 풀로 활용해 나가면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면책 기간은 어차피 약관에서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정해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험 계약자들이 약관에 따라 적응을 해서 보험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만 가지고 바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실제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로 좀 의심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뷰해 주시는 분의 어머니께서는 보험에 있는 면책 기간하고 관계없이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그냥 생각했기 때문에 꾸준히 그냥 네. 보험하고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제 네. 치료를 계속 받으셨던 거죠. 그럼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때 소장에 적혀 있는 금액이 꽤 컸지 않습니까? 어느 네. 정도 되셨죠? 그때? 처음에 통보받기로는 거의 3억 원이었고요. 3억 원 근데 정도. 실제 소장이 왔을 때는 2억 5천이었어요. 조금 줄어들긴 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소장을 받고 이제 고민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제 소장을 받으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네. 어떻게 저를 알고 이제 의뢰를 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이런 소송을 뭔가 대응을 해보는 경험은 처음이었고 또 저희 가족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비슷한 사례의 어떤 경우를 당한 환우분이 있는지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뭔가 유방암이라는 단어로도 좀 검색을 해봤고 그리고 채무부존재 소송이라는 것도 많이 검색을 해봤을 때 언론에서 한세영 변호사님이 많이 등장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처음에 변호사 선임을 할 때 한 명의 변호사만 보지 말고 좀 여러 명을 좀 이렇게 대화를 해봐라라는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좀 여러 분을 좀 두고 같이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소송 결과는 사실 보험사하고 원만히 합의가 돼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뭐 이번 일을 겪고 나신 소감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어머니가 암 환우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기존까지 많이 관심을 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이 나오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런 경험을 당하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아프셨던 것도 되게 서러우셨을 텐데 갑자기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소장을 보시면은 좀 사기범으로 이렇게 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병원 생활을 제가 듣거나 이제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착실하게 생활을 해오셨었어요. 그래서 더 충격이 크셨던 것 같고 우선 지금은 이제 합의가 돼서 종결이 됐지만 그 부분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일이 해결돼서 정말 이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말고도 지금 채무 부존재가 아닌 지금 당장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그 보험금 지급을 못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비슷한 사례로 또 소송을 받는 분들 많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소송을 많이 받으신다면은 정말 당황스럽겠지만 그때 저희가 이제 보험사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운이 좋지 않게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대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변호사님을 또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세영 변호사님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분야에서의 경험이 많으시고 비슷한 사례의 승소 경험이 있다는 거에서 제가 가장 크게 선임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고려도 해보시고 그리고 선임하신 뒤에도 변호사님을 도와드리는 것도 좀 하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진짜 큰 폭풍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잘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한세영 변호사님께도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사건이 잘 해결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유방암이 요즘 많이 발생해요. 식습관 이런 게 서구화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뭐 절제하고 나면 큰 문제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암이거든요. 암이고 환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생활이 괴로워집니다. 괴로워지고요. 어머님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잘 해결돼서 마무리가 됐지만 지금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송을 계속 받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도 보험금을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 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으시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나 아니면 저 같은 보험 전문 변호사들 찾아가서 먼저 차분히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먼 길 달려오셔가지고 인터뷰해주신 아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